사진빨 안 받는 거? 나. 누가 유튜브 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 아, 정말요? 누가 그랬어요. 영상에 되게 거대하게 나오는데 내가. 되게 거대하고 막 얼굴도 막 되게 클 것 같고 살도 많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옛날보다 거대해지긴 했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훨씬 눈도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시더라고. 사진빨, 영상빨 안 받는 사람이 저입니다. 조격 챙겨. 사진빨 안 받는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데 뭐냐면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약간 뭔가 각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돼. 난반사. 반사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할 때 메이크업 튜토리얼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인스타에도 많고 릴스에도 많고 유튜브 쇼츠로도 많고 메이크업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인플루언서 분들 되게 많잖아요. 화장을 하는 거를 보면은 사진빨 잘 받는 법을 그냥 바로 보여. 그것만 봐. 화장을 할 때 모공 커버하죠. 처음에 갑자기 프라이머로 모공을 매끄럽게 채우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바르잖아.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 다음에 다크서클 더 밝히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광대 이쪽에 하이라이터 하고 코에 하이라이터 하고 이마에도 좀 하이라이터 하면 턱 끝에 하이라이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볼터치를 이렇게 안 하죠. 가운데 위주로 살짝만 하고 그 다음에 쉐딩 하죠. 그렇게 하면 사진빨 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터를 어디에 해요? 여기랑 이마 쪽에 만약에 광이 없으면 이마 쪽에 좀 하고 여기에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 높이려고 애쓰는 부분 아니에요? 코를 높이면 입체감이 생기지. 그 다음에 광대 쪽이 푹 꺼져 있는 사람들 진짜 고민 많거든요. 앞볼 튀어나오게 해주세요예요. 앞볼 볼륨 생기게 해주세요가 되게 많은데 광대는 싫잖아.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광대는 웃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광대랑 옆 광대를 싫어하지 이거는 좋아하잖아요. 여기 볼륨이 나오는 거. 근데 하이라이터도 그래서 연예인들 셀카 같은 거 사진 보면 다 여기가 빛이 나. 이렇게 사선으로 다 거기가 빛이 나거든요. 여기가 경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얼굴이야. 그리고 여기를 다 어둡게 쳐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빛이 거기에만 딱 맺히면 얼굴이 거기가 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이 반사가 돼서 빛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모여 보이는 거고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데 난반사가 뭐냐면 일례로 눈썹 여기 뼈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어둡고요. 여기가 반짝반짝거려요. 미간 있는데 눈썹 있는 데가 반짝반짝거려. 그 다음에 앞볼이 여기가 푹 꺼졌어. 그럼 여기가 어두워. 균일해야 되거든요. 톤이. 여기가 많이 어두우면서 여기 위에서 광이 막 나. 그러면은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웃었는데 볼이 이렇게 안 차고 광대가 있고 그 밑에가 푹 꺼져 있어. 여기가 어두워 또. 그러면은 완전 난반사잖아. 여기에서 갑자기 빛이 나고 눈썹 있는 데가 여기가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두운데 이렇게 웃었어. 근데 웃었는데 여기에 볼륨 생기는 거는 모두가 좋아하거든요. 여기 생기는 거 싫어해. 여기가 빵빵하면 이거 다 빼달라 그래요 다들. 그래서 여기가 반짝반짝거리면 처져 보이겠죠. 광점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심부볼 여기 쳐지면 여기도 좀 그래요. 여긴 어두우면서 그 옆에 살이 빛나. 팔자 언덕 여기 튀어나오는 거 여기서 빛난다니까요. 빛이 보여 사진에서. 필러 녹이기 전에 사진들을 보면 왜 거기를 녹일 수밖에 없냐. 거기가 빛이 나서 녹이는 거예요. 거기 튀어나왔어.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울퉁불퉁하대. 얼굴이 울퉁불퉁해요예요. 주 호소가. 근데 울퉁불퉁함은 사진을 딱 찍어보면 튀어나오고 꺼지고 튀어나오고 꺼지고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꺼져. 그러면 어두운 거 튀어나온 거 그럼 반짝 어두워. 그럼 또 튀어나온 거 반짝. 진짜 막 중구난방. 우리가 화장할 때 거기 하이라이터 쳐요? 안 치잖아요. 하이라이터 딱 여기만 치거든. 그러니까 그 외의 빛들은 보면 다 싫은 거야. 그래서 화장 되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분명히 이만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요만해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영을 줘가지고 얼굴이 그만큼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야? 그래, 난 화장 겁나 잘해. 근데 쌩얼도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술을 하고 성형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진빨 잘 받는 게 결국은 이 튀어나온 부분이 누구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튀어나오면 그게 좀 더 얼굴이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앞볼에 집착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라인. 다시 모두.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위에가 좀 더 볼륨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얘가 내려가. 이 높이가 자꾸 내려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눈 밑부터 여기가 푹 꺼져 누가 손으로 눌러놓은 것 같다고 제가 되게 많이 표현을 해요. 누가 여기를 마치 눌러놓은 것처럼 여기가 쑥 들어가고 팔자는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주름은 다시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얼굴이 안 예쁘고 당연히 사진빨도 안 받는 거지. 그래서 무표정일 때 너무 꺼져 보여서 싫어요. 근데 웃을 때는 좀 마음에 들어요. 왜? 웃으면은 근육이 올라가니까 볼륨이 위로 다시 차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사진 찍는 걸 훨씬 좋아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웃으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근육이 여기가 빡 올라왔는데 여기가 쑥 꺼진 거. 그래서 눈밑이 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광대가 싹 올라왔는데 이 밑에가 여기가 또 훅 꺼진 거. 그러면은 약간 직소 얼굴 보면 여기 광대가 크고 여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 얼굴을 모두가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남반사. 울퉁불퉁.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가 여러 번 교차될수록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그래서 필러가 대박을 친 거잖아요. 그 어두운 부분을 이 필러로 너무 간편하게 채울 수 있다니. 그거를 조절을 해서 잘 조각을 하면 갑자기 엄청 늙어 보이던 사람이 확 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러가 대박을 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러 포비아가 생긴 이유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얘네가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내 지방과 같이 쳐져버리니까 안 그래도 늙어 있는데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앞볼 많이 사람들이 볼륨 있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볼을 많이들 시술을 했을 거 아니야? 앞볼이 꺼져 있는 분들은. 근데 앞볼을 채우신 분들은 눈밑을 또 채워달라 그래요. 왜? 거기가 나오니까 눈밑이 꺼져 보이거든. 그럼 눈밑을 또 채웠어? 눈밑을 채우잖아요? 그럼 애교살이 없어져요. 그럼 또 애교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눈밑과 애교와 앞볼은 저는 항상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팔자, 심부볼까지도 다 이어지지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볼이 볼륨이 있으신데 눈밑이 살짝 꺼져 있는 그게 거슬리는 거야. 근데 진짜 쉽게 그냥 손으로 거울 들어보세요 한 다음에 앞볼을 제가 이렇게 살짝 눌러드리면서 눈 밑을 채워드리거든요. 그러면 눈밑이 차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부은 눈이 돼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이러면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애교살부터 눈밑 앞볼이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중안부가 길어져. 우리가 중안부 짧게 하는 시술 중에 애교 필러 꼭 들어가는 거 알죠? 왜 들어가겠어요? 선을 하나 그어주잖아요. 이게 제일 특이한 게 우리가 화장을 할 때 까만 선을 긋는 경우는 아이라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교살을 어둡게 그리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밝게 하는 게 아니고 어둡게 그리는 이유가 거기에 그늘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한번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을 크게 확보를 하고 그 밑에가 선 밑으로 다시 볼륨이 생기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눈밑을 또 채우겠다고? 그렇잖아요. 중안부를 짧게 만들고 싶어서 애교도 하고 앞볼도 하고 했는데 물론 눈밑이 푹 꺼져 있으면 소량 채우는 거는 되지만 진짜 단차가 얼마 안 나는데 그거를 또 채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꺼진 거를 먼저 봐요. 그래서 눈밑, 팔자, 마리오넷 이런 데를 먼저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애교살 화장까지 하면서도 눈밑을 또 애교랑 눈밑의 그 경계를 또 채워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머머. 거기 채우는 순간 또 이렇게 중안부가 또 길어지는 건데 거기를 채우는 실수를 과오를 범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또 거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그럴 것 같거든. 왠지 여기를 채우면 훨씬 뭔가 나아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하는 포인트들이 그런 포인트가 있고 결국은 사진빨이 잘 받는 화면빨이 잘 받는 연예인분들 되게 많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쌩얼이 예뻤어도 그 당시에는 뭔가 밋밋하고 너무 평면적이어서 사진빨이 잘 안 받았었는데 점점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 카메라 마사지 받으면 얼굴이 예뻐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카메라에 잘 나오는 얼굴로 바뀌어가는 거지. 모두가 데뷔 초보다 갈수록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겠죠. 화면을 보면서 그것도 있겠지. 내가 화면에서 이 부분은 안 좋게 나오니까 뭐 저런 비대칭은 최대한 저쪽 근육을 안 쓰도록 노력해야겠다. 당연히 이런 노력도 있겠지만 내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는 그런 시술들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자꾸 예뻐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만 빼고 예뻐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사진바를 안 받는 사람은 난반사 플러스 어둠과 밝음이 얼굴에서 여러 번 교차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마 같은 경우도 나는 이마 볼륨이 있는데 뭔가 이마가 안 예뻐 보이고 이마가 뭔가 눌려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빛이 동그랗게 빛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네모나게 빛이 잡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모난 거는 그 테두리만큼만 튀어나오고 나머지가 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마가 거기만 네모나게 판판하게 보여요. 볼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 주변을 이렇게 마치 시멘트 조금씩 해가지고 보완해주듯이 주변을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면 빛이 바뀌는 게 보여요. 광점이 뭐 이런데 갑작하게 네모나게 여기만 반짝거리다가 밑에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여기로 주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술들을 하는 거고 모든 볼륨아이징 시술들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목표인 거죠. 그리고 윤곽을 줄이는 시술들. 윤곽을 줄이는 시술들은 결국은 이쪽 테두리잖아요. 여백을 줄이려고 계속 애를 쓰는 시술들이 대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안쪽은 볼륨을 채우고 어둠을 없애려고 시술을 하는 거고 단 예외는 애교와 눈 밑 그 사이는 너무 밝게 만들면 만들수록 중안부가 자꾸 길어진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공식이죠. 이거는 미감의 공식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전체적인 사진 그냥 띄워놓고 밑에가 무거워 보이는 이유 만약에 자기는 나는 이게 뭔가 처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처지고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턱 라인을 보면 하나도 처짐이 없는데 분포가 볼륨이 다 아래로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다 여기에만 보이고 저쪽은 다 어두우니까 당연히 더 그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고 자꾸 길어 보이는 거. 얼굴이 안 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 하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제 얼굴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아마 그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와 너무 못생겼어요 이런 분들 너무 못생겼어 진짜 안 보면 안 돼요 막 이래. 내가 잠깐만 보고 끌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알아야 시술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거울로 보는 거랑 무조건 다르거든. 무조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생겼어요. 진짜야.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면을 해서 얼굴을 볼 때가 훨씬 예쁜 경우가 대부분이야. 물론 사진에서도 되게 예쁜 분들도 있지만 진짜 이렇게 실제로 볼 때가 예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서보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자괴감이 든다 해야 되나? 뭔가 절망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할 필요 없는데 약간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신대요. 아 너무 못생겨 보여. 너무 못생겨 보여서. 근데 물론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다 연예인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예쁜 정도로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예쁜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냥 호감형이 되면 되잖아. 그거면 되는 거. 그래서 그 사진빨 안 받는다고 해서 나는 내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내가 딱 광대가 있고 약간 여기가 조금 꺼지고 여기도 살짝 꺼져 있고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음영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랑 안 받았을 때랑 난 얼굴이 내가 느끼기엔 되게 다른 느낌? 확실히 전문가가 해주면 다르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시술은 내가 할 자신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러면서 막 그거를 보여줘요. 물론 충격적일 수 있어. 너무 막 찌그러지게 나오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술을 마음을 먹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포착이 될 수도 있지. 그런 표정이 이상하게 뭐 자연광 뭐 이렇게 빛을 잘못 받으면 막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살아. 적당히. 응? 너무 막 모든 선을 다 없애서 어쩔 건데 안 그래요? 안 웃고 살 것도 아니잖아.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안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마음을 좀 어느 정도는 너무 이런 것까지는 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안 신경 썼으면 좋겠다.